안녕하세요. 현재자유시장 수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비과세 종합저축 기준이 상향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6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기준이 상향될 것 같은데 대내외적으로 좀 뉴스가 많아서 그런지 이게 크게 이슈가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좀 중요한 사항 아닌가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영상 보시게 된다면은 비과세 종합저축이 뭔지, 기준이 어떻게 상향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거는 조세특례 제한법 88조 2항에 이거에서 원금 5천만원 이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러한 제도예요. 제가 파킹 통장을 다루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15.4% 일반과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 하실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죠. 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입 기준이 있어요. 가입 당시 자격 조건으로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을 하면은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첫 번째로 가입연도, 가입 연령입니다. 2019년부터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거주자는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이 점점 높아진 거죠. 2015년은 61세였는데 한 살씩 올라가다가 2019년에 65세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 세 번째는 국가유공자, 네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죠. 다섯 번째는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그 가족, 여섯 번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일곱 번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이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축 한도는 전 금융기관 통합해서 1인당 5천만원 이내다. 그러니까 부부 가구라면은 각각 5천만원씩이니까 한 가정에서 1억까지는 이렇게 비과세 종합저축에 이용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은행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을 만들어서 5천만원을 넣어놓고 예금 이율이 4%다. 지금 4% 안 되지만 4%다 해서 이자 200만원 받았다 하면은 그 200만원을 비과세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원래는 15.4%를 내야 되니까 30만원 정도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제도인 거죠. 근데 이 기준이 2026년부터 상향이 될 것 같아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7월 31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발행을 한 건데,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 특례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적용 기간 연장과 가입 대상을 조정하겠다, 조특법에 의해서 하겠다, 이러한 부분이고,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을 하겠다, 28년 12월 31일까지 하되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 가입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을 하겠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이 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면은 이거를 이용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죠. 근데 이게 젊은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기초연금이 뭐야, 노령연금이 뭐야, 기초수급자는 또 뭐야, 이렇게 모를 수 있는데, 기초연금이라는 거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나라에서 주는 연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득 하위 70% 이하일 때 이게 주는 건데,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228만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창출해내고 있는 소득과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이런 거를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로 환산을 해서 이 각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으면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 산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을 한다, 이러한 겁니다. 사실 65세가 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 연배인 분들이 이 유튜브를 많이 봐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보다는 제 또래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는데, 이제 나이가 40대 정도, 그 정도 되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은퇴 시기가 다가오죠.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요새 좀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 인정 산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모의 계산할 수 있거든요. 가구 유형은 부부 가구다, 대도시에 살고 있다, 근로소득이 얼마다, 재산소득이 얼마다, 공적 이전 소득은 국민연금은 내가 얼마 받고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얼마다, 토지가 있다, 임차보증금이 있다, 항공기가 있거나 선박이 있거나 회원권이 있거나 이런 거 했으면 좀 받기 힘들겠죠. 자동차 몇 cc다, 금융재산은 얼마다, 이런 거 해가지고 결과 보기 누르면은 소득 인정액이 얼마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2025년까지는 만 65세가 넘으면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2026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까지 돼야 하다 보니까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지겠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이 내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 미리 한번 해봤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본인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을 올해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고려해 봐서 뭐 3년 예금을 든다든지, 왜냐면 또 몇 년 후에는 가입할 수 없을 테니까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증권사에 가입을 해 가지고 배당을 좀 노린다든지, 예. 원금 5천만 원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보니까 뭐 배당을 노린다면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증권사 만드는 거는 좀 귀찮긴 하지만 저는 그쪽을 좀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투자하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라도 올해에 한번 가입을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초연금이라는 게 기초수급자랑은 또 전혀 다른 거예요. 기초수급자라는 거는 조건이 되려면은 기준이 굉장히 좀 높아요. 기초연금 정도는 좀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들도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과세 종합저축 기준이 2026년에 좀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